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역시 이성윤이 검찰총장에 정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중간에 나가 떨어질까, 이것이 큰 관심사항인데요. 계속해서 몇 가지 또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어준이 출연료 매번 출연할 때마다 200만원 받는다, 그렇게 지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TBS 측에서 이 물적 증거 공개를 꺼리고 왔어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이제 언론에 지급 내역서가 이 황보승희 의원이 TBS 쪽으로 받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200만원 출연료는 이제 기정사실로 되어 있어서요, 이걸 두고 다시 정치권에서 많은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한미 간에는요 5월 말쯤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저는 일찍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이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까지 초대하겠느냐. 워싱턴에 초대하면 그래도 이 바이든 세계 최고의 최강의 대통령 아니겠어요? 뭔가 입맛에 맞는 떡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정반대되는 떡을 갖다 들고 가니 뭘 좋아하겠느냐. 이러다가는 한미 정상회담이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조선일보에서요 보도한 내용을 보면 워싱턴 분위기는 한미 정상회담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윤 관련해서 오늘 나온 새로운 내용은요, 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바로 지금 이성윤이가 지금 문제되는 것은 뭡니까? 2019년도 3월 22일 날 밤에 시작해서 23일 새벽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를 시켰다, 이것이 이제 문제고요. 여기에 말하자면 이성윤이가 개입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6월 중에 이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는데, 안양지청에서 수사할 적에 이규원이의 불법 사실을 알고 이거를 수사하려고 대검에 보고했더니 대검에서는 수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수사가 중단됐어요. 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장본인이 이성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성윤이의 직권 남용 혐의가 지금 큰 이 쟁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이 보도를 보면 당시에 2019년도 3월 23일 날 아침 7시쯤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였던 이성윤이가 한찬식 동부지검에서 전화를 한 사실, 이것을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 전화한 것까지는 지금까지 전화했다, 이것은 뭐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3월 23일 오전 7시쯤이다, 이 내용까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지검장 한찬식 동부지검한테 전화를 해서 김학의 이 차관이 긴급 출금 당했다, 그러니 동부지검 내사 번호가 붙었다, 그러니 그런 줄 알아라,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찬희 동부지검장이 무슨 소리야, 동부지검은 거기에 결부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성윤이가 알았다 하면서 전화를 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후에 동부지검은 이성윤 지검 당시에 이성윤 이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잖아요. 이 이성윤이가 요청한 추인 절차를 일체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성윤이는 뭘 또 지시했느냐, 바로 석 달 뒤인 6월 달에 말이죠, 이 안양지청에서 수사할 때 이 출금 허위 공문서 이 작성을 과 관련해서 이규원이가 개입되어 있구나, 이것을 안양지청에서 파악했잖아요. 그래서 안양지청이 이규원이를 수사하려고 수원 고검에, 왜냐하면 현직 검사를 수사할 적에는 같은 지검장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지검에서 수사를 하니까요, 상위 기관인 고검장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 고검장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보고하겠다, 이런 내용을 당시에 이성윤 반부패부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건 안 돼 해서 이성윤은 누구한테 전화를 하느냐, 동향 후배인 안양지청 차장 배영환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긴급 출금은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해서 한 일이고 동부지검단도 추인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안양지청 차장한테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안양지청장한테는 누가 전화를 하느냐, 이성윤이와 같이 있는 과장급 검사가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둘이 서로가 근무를 해서 잘 알아요.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9년도 7월 4일 날 최종 보고서에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심야에 수사를 출금이 급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동부지검에 사후 추인이 있었다. 그래서 아무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보고서를 이성윤한테 올리게 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규원이가 수사를 안 받아요. 그러다가 이번 수원지검에서 재수사하면서 이규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이제 받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5월 달에 첫 재판이 시작되고 기소 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기소는 하지 말아라.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 이렇게 공수처장이 얘기를 했지만 수원지검에서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려가지고 기소가 진행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 토끼가 됐잖아요. 이성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무장관한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본인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첫째는 벌면서 후보군에서 탈락되지 않으려는 꼼수 차원에서 수원지검에다가 나 수원지검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어. 이미 한 번은 지난 4월 17일 날 조사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청한 것이 뭐냐. 수원지검에다가 전문수사 자문단, 그 다음에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어제 요청을 했는데요. 어제 요청하니까 아주 재빠르게 수원고검장이 대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려면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보고하는 게 좋냐 안 좋냐 그것을 결정하는 별도의 또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대검 차장 지금 총장 권한대행한테 바로 수사심의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어제 저녁 때 퇴근 시간쯤 해서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이성윤이 입장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은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리고 전문수사 자문단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전문수사 자문단은 본래 대검과 그 다음에는 수사실무진과의 이견이 있을 때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는 것이 수사자문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대검과 수원지검의 수사팀과는 이견이 전혀 없고 이성윤이는 기소시킨다. 이렇게 사실상의 내부적 결론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열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성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예요. 이 수사자문단은 현직 검사와 대학 교수 등 이 검찰 내외의 법률가들로 구성이 되고요.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불기소 여부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어느 자문위원회가 됐든 간에 일체 강제적 효력은 없고요. 권고적 효력만 있어요. 그래서 이성윤이 본인도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재용 사건, 그 다음에 한동훈 사건에서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러한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딱 정치적인 본인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일 날 열게 되는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과연 이성윤이가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아웃될 것이냐, 이것이 지금 현재 핵심인데요. 관심 포인트인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현재 이성윤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권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비록 강제 권한은 없지만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약에 이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소거리가 안 된다, 기소하지 말라, 무혐의 처리하라, 이렇게 낼 경우에는 이성윤이 카드가 살아남고, 아니야 이건 수원지검 말이 맞아, 기소해야 돼,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이성윤이는 완전히 아웃된다.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말이죠, 이제 법률적으로는 상황이 사실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대검, 그 다음에 대검의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인데요. 신성식이도 바로 이성윤이 중앙지검을 때 밑에서 차장검사한 애완견이에요. 친정권 코드에 속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징계할 때 징계위원으로까지 활동한 바 있는 사람인데, 이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마저도
이성윤이 기소가 불가피하다. 이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기소 혐의 있음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느냐라는 정무적 판단만 남아있기 때문에 반 이성윤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성윤이 중요한 뉴스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께 빠지지 않고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윤이 총장이 되면 나라 망한다. 이런 입장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널리 전파해서 비판 여론을 압도적으로 높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 정권은요,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에 따라서 이제는 여론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사심의위원회도 이건 뭐 이 비전문가들이 참여하잖아요. 이 의원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와 같이 비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는 여론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이 상식이 지금 무너진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식에 바탕을 한 비판 여론을 압도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꼭 본 방송을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해서 이성윤이가 어떻게든지 반드시 아웃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 차원에서 아니라 무너져가는 법치주의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치의 근본을 살리기 위해서 이성윤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명심하셔서 반 이성윤 여론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김어준 관련 얘기인데요. 이 김어준이 그야말로 이제 감사원 감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됐어요. 21일 현장 감사를 나왔습니다. 감사원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개 라디오 진행자, 무엇 때문에 감사원이 이렇게 현장까지 나오느냐, 특정 기관을 이렇게 감사원이 감사한 사례가 과연 있느냐, 정식 감사도 아니면서 이런 강한 불만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받아간 23억 원대 이거 별거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TBS 전체 라디오하고 TV 제작비와 맞먹고 한 해 30억 원대 했던 협찬 광고 수익을 무려 본인이 이런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100억 원대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율은 또 15배나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들어가면서 내가 23억 받은 거 절대 많지 않다. 이런 강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가운데 물증은 없었어요. 물증. 그런데 지금도까지 김어준이는 200만 원이 맞다 안 맞다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거짓말로 할 게 없고는 또 이 허위사실로까지 이제 법적으로 이 얽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약어요. 그래서 이게 200만 원이 맞다 안 맞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언론에서 200만 원 맞구나, 맞은 것이 기정사실로 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논평을 해왔는데, 이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TBS 최근에 TBS의 라디오 편성부 텔레비전 제작 1팀의 제작비 청구서를 입수했습니다. 이거를 보도했어요. 이걸 보도한 걸 보면 라디오 출연료로는 150만 원, TV 출연료는 50만 원. 그래서 주 5일 방송하니까요. 주당 1000만 원, 월 4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23억 원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5년 동안 받은 건 맞다. 이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경우에는요, 다른 출연료들의 경우에는 가급, 나급 이렇게 등급 분류가 돼 있는데 김어준은 등급 분류에서 별결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정말 아주 이 황제 대우를 받은 거예요. 가등급 진행자들은 보통 20만 원에서 46만 원을 받으니 몇 배를 더 받은 거예요. 150만 원을 받았으니까 한 4배, 7배에서 4배에서 7배 정도를 많이 받은 겁니다. TV 출연료도 50만 원 받았어요. 이것이 결국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 황보승희 의원은 결국 이 제작 부서에서 매주 출연료를 집행하기 위해서 주 단위로 작성하는 내부 결제 문서인데, 이 문서를 보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잔치를 벌인 것 아니냐, 출연료 잔치를 벌인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어준이는 말이죠. 결국은 뭡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어준이가 이렇게 이제 감사 선상에 올라오고 난리가 나니까 김어준이를 감싸기 위해서 정청래, 김남국 이런 이 행동대원들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TV에 출연하면서 서면계약서 쓴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어준이는 출연료 논란이 많으니까 이게 무슨 나라가 망할 일이냐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고, 또 김의겸 그야말로 이 흑석동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대변인직을 그만두었는데 오히려 더 큰 자리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요. 이게 친문들의 오늘날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 김어준이 같은 경우는 또 김어준을 어떻게 감싸고 있느냐, 김어준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울어진 언론 지형의 균형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까지 지금 옹호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는요 이 월성 원전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성 원전 사건 그동안에 뭐 하나 봤더니 대전지검에서 지금 이상현 부장검사인데요, 이것은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얘기예요. 그동안에 두어 달간에 걸쳐서 최이봉을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다. 그래서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 산업부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금명간 최이봉 그 다음에 백운규 이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조치를 마무리하려 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월성 원전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됐을지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미 백운규 장관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한 번 반려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권의 압박에 결국은 못 이겨서 이기지 못하고 불구속 영장을 철거할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제 백신 문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이든 절대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6억 명에 대해서 6억 회분의 지금 백신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남을 경우에는 인접국에 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쿼드 3개국에 줘요. 인도, 호주, 일본한테. 그 다음에 동맹국으로 주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한국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으로 취급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요 동맹국으로 취급할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 말로만 동맹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국 문제에서 그렇죠, 북한 문제에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NIT 뉴욕이 지금 NIT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가 워싱턴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에 협상을 한미 정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한테 받아낼 것도 없고 또 미국한테 줄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런 한미 정상회담을 5월 하순에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 이 회담이 연기됐다라는 그런 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청와대에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미국 내에서 이렇게 백신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현재 미국이 우리한테 줄 그런 입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 외교안보 현안인 대북 문제, 그 다음에 중국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바이든과 정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은 실질적으로는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요, 한국이 이제 이류 동맹밖에 안 돼요. 이류 동맹밖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미 관계 어렵다 보니까요, 우리 백신 지금 없어서 난린데 백신을 우리가 예외적으로 공급받을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풀어서 이 백신 특사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여권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문재인 정권은 무너지는 시간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이 첫 번째 뉴스를 이걸로 마치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